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58년생이시죠. 우리 67세 개띠분들 네. 나이별 운세를 해서 앞으로 쭉 한 날씩 자세히 이제 알려드릴 건데 네. 첫 번째로 이제 58년생이신 우리 67세 개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선생님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우리 67세 개띠분들 딱 떠올리시면은 네. 우선 이분들 좀 어떤 삶을 이 나이까지 67세라는 나이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 67세 무술생 개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본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게 개띠 중에서도 58개띠 하잖아요. 이분들이 남을 갖다가 조금 부리는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내가 어디 매여 있는 일보다는 여기저기 이게 도는 삶,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고, 대개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대신 또 인복이 없어가지고 남보다는 조금 배로 자기가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것보다는 내가 더 나서서 해야 되는 분들이 조금 많으셨어요. 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선생님 좀 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58년 개띠 하면은 참 세다. 사실 네. 정말 인생 파란만장하다고 하는데 네. 이 58년 개띠 분들이 좀 유독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성격이 조금 별나서 그래요, 사실. 58년 개띠 분들이요. 이게 좋은 분들은 이게 한없이 좋은데 바깥에는 잘해. 이게 왜 그러냐면 집에 식구한테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으세요. 그런데 바깥에 가서는 이게 남들한테는 조금 인정을 더 받는 이런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이게 환경적으로나 이제 누구 뭐 부모님이라던가 동기일신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기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뭐 장남이 아니더라도 뭐 이게 장녀가 아니더라도 차남 차녀여도 이제 내가 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장남의 장녀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나는 조금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서부터 이게 환경적으로 누구한테 이게 기대서 살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식구들보다는 내가 조금 살아야겠다. 이게 조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글쎄 그래가지고 좀 이기적이라서 내 집안 식구들한테는 조금 못되게 하고 조금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은 좀 이기적이다, 좀 성격이 별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조금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분들만의 가지고 있는 지니고 살아가는 짐들이 있는 분들인 거네요. 그쵸. 왜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기보다는 항상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더 많으세요. 이 58년 개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실수하는 거는 또 더 듣기가 싫거든요. 식구들보다는. 근데 식구들까지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이분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특히나 이제 67세 이분들이 운도 반반이에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뭘 하더라도 조금 내가 하더라도 조금 결과적으로 조금 허무한 결과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보면. 좀 그러면은 이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느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공허함, 허탈감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겠네요. 인간도 인간이지만 내가 이게 하고도 욕을 먹고 이게 그리고 입 바른 소리들을 조금 잘하세요. 내가 말을 돌려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다 싶으면 먼저 이게 지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요. 안 들어달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띠드 분들이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그게 다 화살로 돌아와요.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선생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힘들고 되게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 삶을 좀 살아왔지만 네. 이제 지금부터 해서 또 살아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올 한해 갑진년에 이분들 좀 어떻게 기대해봐도 괜찮은 부분이 있을까요? 67에 이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음. 자, 좋은 거는 이게 첫 번째로 어디서든 이게 좋은 이제 문서 소식이라던가 내가 이게 투자의 기회라던가 이런 길은 있어. 길은 있지만 이게 상반기에는 그런 이제 좋은 운기라던가 이런 게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조금 그런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투자운이라던가 이런 거는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이분들은 또 올해 남의 말을 듣고서 내 발등을 찌으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는 게 최고다.
봤을 적에. 그리고 67에 올해 갑진년에 조금 치이는 해예요, 사실. 이분들이 7수 있고 뭐 9수들 흔히 얘기하듯이 7수가 이분들한테는 무지하게 올해 67에 몸으로 치이든 돈으로 치이든 사람으로 치이든. 근데 사람보다는 내 몸수 돈이 가장 클 거예요. 어쨌든 돈으로 몸이 치이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투자라던가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이게 급하게 이렇게 나섰다가 거기서 조금 금전을 잃으라는 그런 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 내가 이게 급한 마음에 이게 따라가다가 남 따라가는 게 이분들한테는 올해는 조금 손해예요. 남을 안 따라가는 게 최고예요. 보면. 네. 남을 안 따라.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보면 올해 갑진년에는 좀 내 주관대로 움직이는 게 이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한 해. 내가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안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최고죠. 내가 아니다. 이거 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애매한데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분들이 의심이 많아요. 또 그런데 사람이 안 될 때는 또 그 의심 많은 것도 괜히 이게 귀가 열려갖고 들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 의심을 더 하세요. 그냥 차라리. 아, 차라리. 네. 내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거 조금 찝찝한데 싶은 거는 무조건 손을 안 대시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받기보다 내가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던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답을 받는 시기가 찾아오기는 하나요? 나 찾아오기는 하죠. 왜냐면 이분들이 또 그 다행히도 완연하게 막 누구한테 무슨 어려서도 그렇고 초년에도 그렇고 중년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조금 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주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막 얻어 살고 이런 분들은 다행히도 조금 드물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말년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른이 훨씬 넘어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라는. 지금은 내가 자식한테도 네. 조금 치여야 돼요. 내가 자식을 다 독립을 시키고 뭐를 했어도 그 자식으로 신경을 써야 되거나 정작 이제 내가 일을 일으키기보다는 주변 식구들, 자식한테까지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올해는 자식들도 안 그러던 자식들도 내 속을 썩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자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니 못 사니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집 애를 봐줘야 된다든지 손주들을 뭐 이게 뜻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또 그 집에 뭐 자식들한테 뭐 생활을 갖다 이제 좀 대줘야 된다든지 그런 걸로 좀 골머리가 썩으라는 건 있어요. 인간들 바깥 인간보다는 오히려 집의 식구들한테. 그러면은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부터 해서 조금만 더 고생을 좀 한다면 오히려 이분들은 초년과 중년보다는 말년을 좀 받을 게 좀 많다. 말년이 오히려 낫죠. 그리고 이게 60대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른이 훨씬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점점 나아지라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조금 더 지금 이 고력을 조금 겪으셔야죠. 그래서 이 고력만 좀 이겨낸다면 어쨌든 말년에는 편안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다고 그쵸. 하니까 네. 그 부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또 살아가면 될 것 같네요. 아주 힘들게 살라는 분이 다행히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팔개띠 분들 이게 어디 가서 보면들 이제 오팔개띠 해가지고 이게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힘들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누구한테 의지 못하고 살라는 건데 이분들이 대신에 또 뒤통수 치는 분들은 드물어요.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교수님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다 보니까 네. 생각나시는 대로 정말 나이만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본인의 생년 월 일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겠죠, 선생님? 맞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2024년 갑진년 또 우리 유명한 우리 58년 개띠분들이죠. 이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분들 67세가 되셨는데 이 나이까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선생님? 58년 개띠. 응? 어디 가나 58년 개띠, 그 유명한 58년 개띠.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의외로 또 일부종사 못하신 분들도 많고, 의외로 과부 호래비도 있지만 호래비 과부가 아니어도 호래비 과부처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각자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한테는 또
중간에 내가 볼 때는 중간에 50대 후반에 폭풍을 한번 맞은 경우가 있어서 자식을 잃은 경우가 있을 거고 금전이 많이 흔들려서 금전이 많이 잃어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 58년 개띠들은 말 그대로 58년 개띠들이야. 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부딪히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58년 개띠들은 대부분 공든탑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한번 흔들리거나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58년 개띠들은 말 그대로 네. 뚝심이 강하고 할 의지가 굉장히 많고 욕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은 대신에 성격도 굉장히 곧아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남 말을 듣지 않는다는 소리야. 생긴 것도 대부분 58년 개띠들은 부드럽게 보들보들하게 생기지 않았어. 딱 성격과 파악이 나는 개띠요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분들은 58년 개띠분들은 잘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대신 반면에 이 58년 개띠들은 또 남들 띠에 비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 등이냐 바닥이냐. 잘 사신 분들은 완전 내 집 지어놓고 빌딩 갖고 있으신 분, 사업자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땅 장사, 집 장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그날이 이날이고 이날이고 그냥 박복하게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대신 이 58년 개띠 분들은 올해 내 생에 내가 내 평생을 살면서 갑진년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67세가 되면서 마지막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갑진년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말년운을 결정을 하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 58년 개띠 무술생 분들은요 정말 잘 사신 분들은 정말 잘 살았어.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 일과 가족 일 잘 지키신 분들은 가정도 잘 지켰고요. 가정 잘 지키신 분들은 자식 성불도 받고요. 자식 성불 본 사람 분들은 손주도 굉장히 성품이 손주의 기쁨도 많이 기쁨을 남들의 한 3개, 4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갑진년을 만나면서 58년 개띠, 그 유명한 58년 개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운이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부딪히는 해에 올해 사실은 58년 개띠 무술생들은 갑진년을 만나면서 부딪히는 게 약간 꼈어요. 네. 하지만 부딪히지만 않으면 돼. 이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냐?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인생을 살면서 표본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았으니 잘 살았노라. 엄마 아빠가 표본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교과서처럼 잘 살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혈압 쪽, 건강 쪽만 문제가 안 되게 되면 내가 볼 땐 말년 대길이야. 그러면 이걸 누가 채워줘? 부모는 아가야를 탄생하면서 네. 정을 많이 주잖아요. 공도 많이 드리고 정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자식들한테 뭐를 안겨줘요? 이별을 안겨줘요. 네. 정 떼는 법을 마지막 정 떼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운이 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정돈. 왜? 내 운이 마지막 운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벌려도 벌릴 수 있는 운기가 되는 거야. 왜? 네네네.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 운동 좋아하고 왜? 여유로우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운동하는 거야. 오래 살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술생 개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운이기 때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미리 넘겨주지는 말라는 소리야. 자식한테 미리 넘겨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정리 정돈을 해놨다가 뭘 한 번 더 벌릴 수 있게 되면 사업으로든 금전문으로든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예요. 올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문서냐 금전이냐 사업이냐 영업이냐가 기로에 딱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이 무술생 58년 개띠 내 인생은 마지막에 한 방이 또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내 인생은 초년에는 마음고생 정말 개같이 살았던 거야. 고생 개고생하면서 네. 그 대신 이분들은 표현을 안 해. 나는 이랬어 저랬어 힘들었어 이런 거를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왜? 묵직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본인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면 알아줄까. 근데 이분들은 또 그거를 알아주는 것도 싫어요. 그냥 묵직한 그대로 묵직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정말 올해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온다. 북이 영화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이분들은 마지막 운이 끝나면서부터도 70세를 맞이하잖아요. 네네네. 70세를 맞이해도 이제 자녀 근심도
내가 볼 때는 거의 많이 없어요. 왜? 그만큼 표본의 교과서 같은 답안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게 습득이 돼 있어.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가 기다리냐? 말년복.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년복은 이 사람들한테 정말 답안지처럼 안겨주는 한 해가 됩니다. 좋네요. 그럼 선생님, 이나이 선생님, 이분들 새롭게 무언가를 뭐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단독적으로 오래 할 거 말고 취미 생활로 할 거는 상관이 없고요. 단독으로 장기적으로 할 거면 안 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할 때는. 근데 자녀랑 같이 한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먼저 스타트는 끊어주나 나중에 자식이 대를 이어받잖아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넘겨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 안 그러게 되면은 이분들이 지금 67세기 때문에 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제는 쉴 때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식한테 넘겨주는 방법도 구상을 좀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벌릴 수는 있어. 벌릴 수는 있어. 아. 그 대신 넘겨주는 방법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무술생 개띠들은 어디 가서 손해보는 집 요만큼도 안 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그래서 여우, 방탱이, 깍쟁이들이 굉장히 많아. 의외로 실속파가 많다는 소리예요. 물렁이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속강은 굉장히 심성궁이 착해.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 왜? 무직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대신 연세가 연세.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은 야속해. 열심히 살았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내 몸이 아프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무술생 58년 개띠들은 유명한 만큼 자기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현명하신 거야. 초년에 중년에 고생해서 하반기부터 말년복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전 땡큐라는 거 행복한 거야. 정말 인생은 정말 잘 살았다라는 표본의 답안지 같이 사신 분들이 58년 개띠. 그 유명한 만큼 58년 개띠 유명하잖아요. 58년 개띠 유명한 만큼 유명한 까불하신 분들 58년 개띠 무술생 개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기회들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이분들 좋은 기회 다 잘 잡으셔서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해준 건 선생님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이렇게 참고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무조건 개별 상담 통해서 따로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또 2024년 갑진년 12띠 운세를 앞전에 다 촬영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한날씩 좀 더 딥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첫 번째로 이제 58년생이신 우리 67세가 된 개띠분들 운세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또 애동 선생님이시고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그럼 딱 신점으로 느껴봤을 때 우리 67세 개띠분들 어떠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생각이 나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58년 개띠분들 정말 그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 무술생분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재능들이 굉장히 많고 끼도 많으신 분들이라 자기의 재능을 풀어먹고 살든가 내 재주로 먹고 살든가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 자체가 굉장히 굴곡도 많고 힘도 들고 내가 마음 먹고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술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67세 이제 올해 67세 되셨는데 이렇게 보면 부모 육친덕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읽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눈물겨운 삶인 거지. 감성가.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초년에서부터 고생을 좀 많이 해오신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무술생 같은 분들이 뭐 태어난 달이 3월생이다, 뭐 7월생이다, 9월생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많이 외롭고 정말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 좀 성격이나 성향이 좀 어떠신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성격은 굉장히 쾌활하고 좋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이기적인 성향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좀 차가운 면도 좀 있어요. 남들하고 많이 잘 어울리면서도 그런 이제 내면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귐이나 이런 이제 대인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굉장히 유하고 굉장히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이제 이제 보여지지 않는 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좀 내 속마음을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표현을 안 해,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롭구나. 네.
그럼 이분들이 중년에 들어서서 결혼을 다 어느 정도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 자식이 생기고 아니면 남편이 생기고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는 좀 어떤 삶을 좀 살아가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67세면 말년운이시잖아요. 그래도 젊었을 때 내가 이제 고생하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옛날 어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이분들이 그래도 젊었을 때 고생한 것만큼 그래도 내가 나이 먹고 말년에는 그래도 나 먹을 것은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나마 참 감사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들 초년 중년에 많이 힘들었어도 네. 말년에서는 그래도 좀 네. 얻을 게 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67세라는 나이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고집. 이분들도 굉장히 고집이 세요. 진짜 황소 고집이야. 고집이 세다 보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뭘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는 때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 말도 좀 들어봐야 되고 주변 상황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엇인가 뭘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무술생 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조금 끈기가 조금 부족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거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좀 인간관계 속에서도 힘들었던 부분들도 좀 많았나요? 네.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외로워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 무술생 분들도 자기들의 이제 타고난 끼나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끼나 재능을 이제 풀어먹고 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겉으로만 어울릴 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 자기 속내를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기도 굉장히 어렵고. 좀 그러면은 우리 67세 개띠분들 중요한 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가 또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 67세라는 나이가 됐을 때 우리 58년생 개띠분들 갑진년은 좀 이분들이 좀 어떻게 기대봐도 괜찮을까요? 이 무술생 분들이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냥 뭐 특별하게 큰일 없이 이제 이렇게 지내왔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내 자리를 지켜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갑진년에는 갑진년에는 그냥 내 자리를 지켜서 금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지켜가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어딘가에 뭐 설깃해가지고 뭐 몽땅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뭐 어디 뭐 일단은 사람들 말을 조금 새겨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나하고 친했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한 발짝 조금 물러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야지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하면 좋대,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넣으면 돈 된대, 막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거는 진짜 이제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죠. 왜냐면 이제 67세라는 나이가 되면은 정말 내 거를 이제 새로 뭔가 만들고 뭔가 버는 것보다 있는 걸 지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말년의 운기에 또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간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괜찮게 잘 흘러가는 건가요? 이분들은 올해는 이제 뭐 금전으로 깨지든 뭐 건강으로 깨지든 어찌됐든 무엇인가 한쪽에서는 이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뭐 이상이 있다, 뭐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거는 이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금전이나 어디 투자 부분, 이제 그거는 내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은 이제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꼭 한번 타진을 해보고 좀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지 손해를 안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선생님 갑진년 한 해 이런 기회만큼은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분들 좀 기회가 온다면 어떤 부분에서 기회 찾을 걸로 보이는지. 이 무술생분들 그냥 갑진년에 내가 꼭 이루어 봐야 되는 거 딱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 무술생분들이 그 혼자 계시는 분들, 뭐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사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건데 이분들은 그래도 이성에 대한 거 늦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는 기대는 해보셔도 좋아요. 내 외로움을 채워줄 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네. 있다. 그러면 이제 친구, 남사친, 여사친.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왜냐면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럼요. 좋아요. 그러면 스님, 이건 어쨌든 갑진년 한 해 운기 이렇게 알아봤는데 67세라는 나이 개띠분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고 말년의 운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오늘 말해준 건 정말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성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술생분들은 정말 이제 내가 외롭다, 내가 지금 혼자인데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될 듯 말 듯 이제 그랬었고 작년에 혹여 이제 그런 이제 친구분이 계셨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조금 이제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도 이제 그런 고민 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보여져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될까 말까 이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은 좀 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그래도 참 괜찮다. 그러시면 그냥 꽉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딱 잡으셔서 정말 이제 어디 산책이라도 할 때 같이 다니실 수 있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이런 친구분들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보면 혼자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을 이제 이루시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도 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조금만 숨 한 번 쉬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술생분들이 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조금 상처 아닌 상처도 줄 수 있고 서운한 감정을 들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침 한 번 꿀딱 삼키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친화력 있는 이제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 우리 개띠분들 잘 참고하셔서 갑진년 한 해 잘 나길 바라겠고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개별 상담 통해서 따로 네.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